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더니 아직 오고 있지는 않네요. 좀 아침 일찍이라 아직 시간이 매우 일러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날은 벌써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매번 솔직한 사람이라 매번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매번 이렇게 뭐죠? 지난주에 한 아이하고 한 학부모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비사 프로젝트 때문에 통화를 했고 제가 갖고 있던 사전의 정보는 뭐 서울대 간호학과도 가고 싶고 또 1학년 때는 의대도 가고 싶고 이랬던 아이였다고. 다만 이제 지금은 뭐 중위권 대학 뭐 예를 들어 뭐 중앙대, 한양대, 뭐 경희대, 뭐 가천대 이런 대학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또 간호학과는 이제 내신 등급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센 학과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원래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사탐을 한 게, 그를 몰랐을 때는, 그래? 그러면 성적이 그래? 성적이 뭐 1점대 중반? 그럼 뭐 의대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의대를 보내줄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학생부를 자세히 보니까 사탐을 했고 어쨌든 뭐 수학도 나영을 한 거죠. 가영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한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 갖고 있었던 게 이제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학생부를 받고 학생부를 보니까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이가 매우 착한 학생이고, 그러니까 인성이 매우 바른 학생이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매우 착한 학생이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매우 순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매우 순수한 게 드러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기록의 내용은 한두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내용들을 보면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진로 희망사항은 또 자기가 기록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 이 아이는 매우 착하고 바른 학생이고 또 인성도 바른 그런 학생이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학업 역량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학업 역량도 꽤 괜찮기는 하지만 그것도 학과나 대학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원하는 대학에 그냥 촥 달라붙는 정도의 학업 역량에서는 살짝 빠지는 그런 학교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책을 전혀 안 읽은 건 아니지만 대신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또 뭐였지?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가 2등급, 이 정도의 학생인데요. 여학생이었고요. 근데 이게 여학생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는, 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그렇죠. 어쨌든 모의고사가 그 정도면 아이가 책을 안 읽은 학생이다. 라는 거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하죠? 그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게. 그런데 수학은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또 사회탐구도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내신은 그러니까 성적은 그만큼 안 따라주는 거죠. 이 아이의 노력한 것만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그게 결국은 독서 역량이 떨어진 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엄마하고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매우 똑똑하다고 하나요? 어쨌든 엄마가 꽤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죠. 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아이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제가 왜 우리가, 복싱에서 보면 이렇게 원투, 이게 스트레이트 이런 것처럼 대화에도 제가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멘트를 던져서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이런 이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 아이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살짝 얘기하면서 이 아이 따라오는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아이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내신이야 학교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1등급 때 중반이든 1등급 때 초반이든 또 2등급 때든 3등급 때든 이건 학교마다 다 틀린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모의고사 성적에 의해서 이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어도 공부 역량만큼은.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하고 어쨌든 통화를 하고 보니까 아이가 매우, 이거 생각보다 똘똘한데? 그래서, 아니, 책을, 뭘 읽었냐? 그리고, 아니,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었어? 그래,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일정도 있고 해서, 또, 더 오랫동안 통화는 할 수 없었고요. 어쨌든 대략 엄마하고 아이하고 통화를 합쳐서 뭐 1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게 원래 컨설팅을 직접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자꾸 아이의 동화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뭔가를 받았으면 꼭 합격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탄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컨설팅을 안 하는데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 이 비사 프로젝트만큼은 제가 직접 해서 아이들을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이 아이가 꼭 대학을 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대학에 가서도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또 사회에 나가서도 취직이 곧바로 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더 탄탄히 하게 해주고 성적도 올려가고 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종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비사 프로젝트의 학생들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엄마하고 다시 제가 나중에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드렸어요. 아이하고도 통화하면서도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엄마하고 다시 통화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랑 얘기해보고 나중에 다음 주에 연락을 다시 내가 드리든지 아니면 엄마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는 이제 끝났었죠. 근데 이제 역시 성격이 어디 가나요? 성향이나 성격이 역시 또 그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니 책도 읽었다는데 그리고 아이가 상태가 매우 똑똑했거든요. 도대체 이 아이는 아니 왜 이것뿐이 안 나올까? 아니 그럼 얘가 문학책을 그렇게 좋아했나? 그리고 문학책을 그렇게 좋아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월요일 날 다시 이제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문학책을 많이 본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국어 모의고사가 3등급분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비사 프로젝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는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역량을, 그러니까 물론 공부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독서를 비문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침판을 많이 본다든지 또 톡톡을 많이 본다든지 또는 문학책, 비문학책도 많이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지금은 간호학과를 그 정도 대학도 갈랑말랑하는, 물론 이제 합격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지만 실제로 아이가 만약에 원했다면 1학년 때부터 바꿨다면 공부 방법을 책 읽는 방법만이라도 책 읽는 방법을 바꿨다면 그게 너무 그거를 바꿨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지금은 의대를 나 어디 갈지 지금 간호학과를 선택하듯이 의대를 어디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한 거죠. 이 아이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그 엄마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학부모님이 주말 내내 울었다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정말로. 제 감정이 좀 이상해지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러니까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이라 그거만 좀 바꿨으면 정말 인생이 다른 인생. 물론 그 아이는 지금부터 바꾼다 그래요. 요번에 제가 요구했던 게 봉사 시간 뭐를 어떻게 해라. 책을 뭐를 더 어떠한 거를 더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 해줬더니 엄마가 나중에 톡에 이런 걸 책을 뭐를 읽을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네 학교에 학부모 회장에게도 얘기해서 나침반을 꼭 구독하게 할 거고 또 어떻게든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이거다라고 주위에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 근데 고마운 게 이제 저 역시도 이렇게 나침판이나 톡톡을 만든다거나 또 제가 만드는 책의 어떤 거 보면 저한테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쓴 것들 대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딱딱 꼬집어서 냈지 요거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책을 낸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꼭 필요한 책이니까 이건 내야 돼. 이건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제가 대학교에도 막 영업하러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냥 대학이 광고 줄 테니까 좀 와달라고 해야 제가 가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그 친구처럼 지내는 입학팀장이라든지 좀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도대체 영업을 안 와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뭐 성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우리 아이는 책을 좀 안 읽어요. 그냥 공부만 해서 그냥 뭐 내신이나 잘 딸래요. 이게 오산이라고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책을 안 읽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 읽었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죠. 물론 그럴 때 그죠.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예, 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원을 더 많이 보낸다? 이것은 단기 처방이에요. 장기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처방과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얘가 안 읽어. 그렇다고 하면 제3자를 개입시켜서라도 이 아이가 책을 읽게 한다고 하면 학원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낄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이것이. 내 아이가 현재 공부를 못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책을 읽게 하는 방법만큼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모든 직업은 그 7가지 이 분류 안에 들어가 있다. 그 7가지 분류 안에 들어가는 그 다음 또 내용이 결국은 독서예요. 제가 오늘은 너무 그런 이 얘기를 사실은 그러면 저는 뭐 제 아이에 대해서 100% 그렇게 잘하고 있냐? 우리 애도 사실은 옆집 아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입장이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그 아이 성향이나 성격을 보고 조금씩 바꿔가는 작업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지식만큼의 것을 가지고 수능도 결국은 독서이고 논술도 결국 독서이고 내신도 결국 독서라는 이런, 그리고 그것이 왜 독서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긴 있겠지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뭐 제가 지금 어쨌든 방송에서는 100%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아픈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사정이 남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저는 그 아이도 울었다 그래요. 그 엄마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유는 자기는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도 안 다니면서 1등급대를 유지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서울대 간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물론 학원 열심히 다녀서 뭐 정시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면서 적어도 그 모르는 것들은 찾아가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또 학원 가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일부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막 몰빵 학원으로만 가는 아이는, 사실 제가 이제 주로 정시 가는 것은 저에게 별로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별로 이렇게 못 봤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정시로 간 아이들 중에 사수 오수한 애들을 많이 봤죠. 어쨌든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그렇게 울었다고 한 것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여태까지 자기는 똑똑하게 공부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자신이 똑똑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굉장히 험한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말귀를 다 알아들었던 거죠.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그 정도뿐이 얘기 안 했는데 걔는 그거를 다 알아듣고 뭔가를 했다면 그것 자체도 그 아이가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속뜻에서 내가 얘기한 그 내포한 뜻이 뭐뭐인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거죠. 뛰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1학년 때부터 이 방법을 이렇게만 바꿨으면, 그리고 이 아이도 엄마가 그렇게 책 읽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엄마라면. 근데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책을 읽어왔고, 막상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는 학업 역량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걸 이번에야 알게 된 거죠. 학업 역량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많은 상처를 줘서 그 아이가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학업 역량은 성적은 그 중에 일부이지만 너가 얘기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가 학업 역량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야. 이것을 드러나려면 너가,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는, 그 아이에게는 매우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지만 엄마하고는 이 아이가 그냥 고분고분한 아이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매우 착한 학생이죠. 선생님 말 잘 들어줘요. 거기 써 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어줘요라고 써 있는 건 아닌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아이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를 매우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1점대 그 1등급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결국 학업 역량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1인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있는 것처럼 2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문학책만 읽으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책, 그러니까 나침판이나 톡톡이나 또는 또 다른 과학책이나 또 다른 서적들, 뭐 심리학이든 뭐가 됐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이 아이 역량,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꼭 단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의 구성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역량, 이런 무수하고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말을 잘 들은 학생인 것이지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하는,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모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있었던 얘기나, 아니면 이전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그 학교 1등 아이는 그 선생님이 보기에는 정말로 빵빵하게 기록해 주었지만 그것은 학업 역량을 기록해 준 것이 아니라 말 잘 들었다는 것을 기록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아이가 학업 역량이 있으려면 그 학교 뭐 전교 30등이든 전교 20등이든 그 아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럴 리가, 이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맞아, 얘한테는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써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기록이 못 써준다, 1등이라도 잘 써주고 싶어서 잘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런 역량이 보이기 때문에 써준 거라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예를 들어 뭐 축구 경기 하는데 손으로 한 것은 그야말로 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골 있는 건 그야말로 100골, 1000골 중에 한 골인 거고, 나머지 99골, 999골은 정직하게 해서 넣은 골이에요. 정직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꼬링을 넣은 거거든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가끔 언론에서 나온 단 한 골, 그거에 목매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엄마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곧 언론에서 나왔던, 아니면 주위 옆집 사람에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은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얘기를 어서 들은 거죠. 그건 매우 흥미로워요. 나를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내 뇌에도 더 이렇게 빡 박혀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머지 평범한 꼴, 나머지 정직하게 된 꼴은 기억하지 못하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 마지막 꼬린 지점에 왔을 때 아,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제 좀 솔직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는 정말 그런 학생들 하나하나가 가슴이 아파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조금 더 일찍, 그게 지금 고3? 고3도 늦지 않았다고 했고요, 제가. 고3, 오케이, 노 프라블럼. 그렇지만 그것을 단순히 더 이상 컨설팅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댓글도 달았고 또 몇 번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처음엔 제가 안 받는다 그랬나? 이랬다가 그 엄마의 열정, 열과 성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고3 아이 거를 받았죠.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컨설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 그 입시 컨설팅은요,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싸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제가 가격은 얘기 못하지만, 제가 한다면 매우 비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몇십 명 모아놨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1인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30명, 60명 모아놨다고 하고. 근데 그런 컨설팅은 하기 싫다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주고 싶다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나침반 책이나 톡톡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안 사주는 게 그러면 안 돼요. 학원 30만 원은 덜 아깝고 이 책 한 권 읽어보는 건 아까운 건가요? 그렇다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인데. 당장의 성적 그거 올라간다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학원 가서 그렇게 많이 오른 애들 그렇게 없어요. 아니 실제로요. 근데 매우 아주 재밌는 현상은요. 매우 공부 못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전체적으로요. 매우 공부 못하는 고등학교, 그 지역 내에서 제일 못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서 성적 올랐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 다 공부 안 했는데 얘만 학원 가서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그렇다고 학원을 무조건 다니지 말라의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학원자님들 오해하지 말지 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은 정말 랭귀지 코스처럼 그런 학원 가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토론하는 학원 얼마든지 오케이. 수학 학원도 제대로 아이가 거꾸로 수업처럼 그런 학원 늘 있거든요. 나 얼마든지 오케이. 물론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루탑식 수업처럼. 근데 그러려고 하면 또 엄마들도 싫어한다 그래요. 학원장들이 정말로 자기들 하고 싶대요. 근데 엄마들이 싫어한대요. 그냥 가르치지 뭐하냐고 지금. 애들도 토론하고 나면 지들끼리 토론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가르친 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애들도. 그리고 애들도 지가 말하려면 피곤하거든요. 공부하기. 들으면 듣다 1시간 있다 가면 되는데 자꾸 지 보고 생각하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이 아이도. 이러니까 이 공부가 안 느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데 공부가 늘겠어요? 당장 그 안에서의 경쟁이야 뭐 올라갈 수 있지만 전체 경쟁에서는 그런 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거고 내신이야 뭐 그 안에 아이들끼리 있는 거지만 다만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아이 경우에는 학교가 뭐 그렇게까지 후진 고등학교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1등급 내신에서 그 정도를 유지하고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의 성과는 아까처럼 수학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다만 국어 역량이 3등급인데 사탐은 두 과목이 2등급 때
아니, 그렇죠. 2등급 때였거든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증명해내는 거죠. 왜냐면 국어가 3등급인데 수학이 1등급이야? 그럼 이 아이가 수학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사회는 어떻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이 역량이 안 따라주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은 1등급, 사탐은 2등급이 나온 거니까 이건 보통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죠. 다만 이 아이가 국어가 1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정말 그 뭐라고 하죠? 독서를 많이 해서 얘가 이 국어 역량을 1등급 때까지 올라왔다. 그럼 나머지 전체가 1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끔찍한 얘기인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학원 다니는 게 별반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엄마도 지금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아이의 엄마도 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 얼마나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것만 했으면 세상에 사탐이 1등급 나오고 수학이 1등급, 영어도 1등급 나오고 국어 1등급. 뭐가 문제예요? 그냥 지금도 정시로 의대 가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국어가 3등급인데 지금 또 내일 모레면 또 저기죠. 중간고사잖아요. 아니, 기말고사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왜냐면 지금 지금부터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 과탐도 해야 되고 수학 가형도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번 나와서 매번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나침판이나 톡톡을 만들거나 또 뭔가를 해도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만들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키워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늘상 고민하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에게 늘상 숙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책을 읽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그 아이는 이제 사실 고3이니까 그 상황 자체가 좀 절박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점에서 아직 2학년, 1학년,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초등학교 3, 4, 5학년 모든 아이들이 의대 가고 싶으면 의대 갈 수 있습니다. 내 아이 현재 꼴찌인데요. 내 아이 정말 돌머리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책을 읽히세요. 이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예 얘가 책을 안 읽는다고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아이는 걔가 정말 대학을 보내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대학을 굳이 우리나라 진로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 참 그렇다고 해도 그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직업가지수 7가지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어떤 역량들 이런 단계를 밟다 보면, 제가 이렇게 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1년 365일 강조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학부모는 오늘과 같은 방송 때문에 우리 아이 책을 어떻게 읽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력으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방송으로 정말 깨달으셨다면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책 안 읽어도 돼요. 쥐 앞에 책 이렇게 잔뜩 쌓여있으면 그거 보겠지, 지가 안 보겠어요.
책 안 읽는 거 또 사세요. 또 아니면 도서관 가지고 가서든 아니면 책방에 가서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가세요. 학원 그냥 안 보내도 돼요. 그냥 그 손잡고 그냥 그 서점에 가서 무슨 책 볼래? 네 마음대로 골라봐. 나 흥미 없는데 그래도 골라와. 그럼 요리책을 골라오든 뭐를 골라오든 지가 알아서 하겠죠. 너 왜 이런 책 골라? 할지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면 반드시 읽습니다. 애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애들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